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투이 컨설팅의 김정훈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첫 번째, 채널 독립적인 차세대를 위한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 두 번째,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전체 구성 및 기능. 세 번째,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적용 방안.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리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금융업계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과 플랫폼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 및 우위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금융사에서 ISP, PI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행 과제를 선정하고 차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은행, 보험, 증권업 등 금융사업 진출에 대해 기존 금융사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빠른 대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화와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주요 업무를 메인프레임 또는 유닉스 기반의 기간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단위 시스템, 대외기관 등 기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각각 개별 연계되는 방식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관계와 채널계를 업무별로 분리하는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채널 시스템, 단위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인테그레이션의 개념이 등장하고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에는 통합 채널, 마케팅 허브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허브 아키텍처가 일부 업무를 중심으로 적용이 시도됩니다. 기존 기관계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비즈니스 허브 영역에서 BPM 및 워크플로우 기술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 요소인 SOA, XML 등 높은 자원 사용, 그리고 하드웨어 자원의 제약으로 전사 업무의 확장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채널 비즈니스 허브 아키텍처 기반으로 비즈니스 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포스트 차세대에서는 기관계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다가오는 디지털 차세대에서는 채널 독립적인 업무에 대해 원장을 포함한 비즈니스 업무까지 서비스 형태로 채널 비즈니스 허브에 탑재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능 향상, 그리고 레스트풀, 제이슨 등 기술 요소의 발전과 APIM 등 신규 기술 플랫폼의 등장, VM 기술, 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환경에서는 기관계 또는 계정계 시스템으로 불리우는 코어 시스템은 업무 추가로 인해 점점 비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무의 추가나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계는 가능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디지털 대응을 위한 채널계에 대한 변경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비즈니스 처리를 담당하는 복잡한 기관계는 안정성에 중심을 둔 슬로우 IT 존으로, 외부 디지털 채널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영역은 패스트 IT, 즉 스피드 IT 존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0년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채널계와 기관계의 물리적인 구성을 분리했던 시도 이후 기관계와 채널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영업활동 및 조직 변화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업 담당자와 IT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신규 아키텍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키텍처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두 번째로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세 번째로 채널 확장성 확보의 방향성으로 아키텍처의 구성 및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아키텍처 구성의 방향성에 따라 2B 이미지와 같이 채널 시스템과 기관계, 정보계 사이에 채널 비즈니스 허브 레이어를 구성해서 첫 번째로 채널 업무와 원장까지 채널 비즈니스 허브 영역에 구현하고 기관계와의 종속성을 줄이고 업무를 경량화해서 기관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모듈화된 공통 서비스, 업무 서비스의 검색 및 재활용 확대를 가능하게 해서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고, 세 번째로 신속한 서비스 연계 및 채널 확장성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클라우드 환경 지원 등 신규 아키텍처 적용으로 신속한 비즈니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 구성 전후에 대한 비교 예시를 들어보자면, 기존의 약관 대출 신청 서비스는 기관계에서 전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기관계의 성능 지연이나 장애 시 전체 업무 흐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B 모델에서는 우선 기관계 영역을 고객 데이터 플랫폼, 기관계 상품 플랫폼의 서비스로 분리하여 구성을 합니다. 또한 신청에서 대출 금액 지급까지의 업무 처리를 단계별로 채널 비즈니스 허브 내의 공통 서비스와 업무 서비스로 처리하여 영역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거래 상태를 관리하여 옴니채널 구현 및 거래 이어가기 구현 등의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전체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구성은 크게 6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 서비스 게이트웨이. 두 번째로, 서비스 통합 관리 및 서비스 통합 관리 용이성을 제공하는 채널 서비스 관리 포털.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 수용 및 업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채널 서비스 API 서버 레이어. 네 번째로, 솔루션 및 업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와 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리파지토리. 다섯 번째로, 개발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마지막으로, 거래 현황 및 운영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어널리틱스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는 크게 기능 영역과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영역은 채널 비즈니스 허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갖추어야 될 기능 목록들이라면, 서비스 영역은 실제 비즈니스가 동작하는 컨텐츠, 즉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널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 기본 기능 외에 미인과 채널이나 제휴 시스템의 접근을 제어하는 접근 제어 기능, 오어스 인증이나 억세스 토큰 관리를 수행하는 보안 인증 기능,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하 관리 및 분산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우팅 기능이 있으며, 이어서 채널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 제어를 관리하는 서비스 정책 관리 기능, API 버전 관리, 권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 관리 기능, 채널 비즈니스 허브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 방식 지원, 클라우드 지원 및 컨테이너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 환경 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채널 서비스 관리 포털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인증 방식을 설정하는 인증 기능, 대시보드, 승인 대기 건수 등 사용자 로그인에 따른 개별 화면을 제공하는 개인화 기능, 게이트웨이 정보 및 채널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정보 관리 기능,
서비스 API를 등록, 관리하는 서비스 API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그룹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API 그룹 관리 기능, 인증 키 관리 및 서비스 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API 개발 가이드, 개발 샘플 등을 제공하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자 지원 기능, 사용자별 권한 관리, 또한 그리고 역할별 접근 관리를 진행하는 권한 관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통계 및 리포트를 제공하는 사용 통계 기능, 서비스 등록하고 신청 시 승인 라인 및 승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승인 기능, 그 외에 주요 설정에 대한 변경 이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변경 이력 제공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서비스 관리 포털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API 서버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 서버 레이어는 실제 서비스가 배포, 운영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아키텍처를 수용해야 하고 공통 서비스 및 채널별 업무 서비스를 구현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채널 서비스 API 서버 레이어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지원, 메시지 변환 등을 제공하는 공통 기능, 또한 그 외에 이제 MSA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MSA 지원 기능, 그리고 컴포짓,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등 프로세스 구현에 필요한 서비스 융복합 워크플로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계 및 다양한 단위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 기능, 비동기 처리 및 데이터 로깅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백본 기능,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프라 운영 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리파지토리는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환경 구성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파일을 관리하는 영역으로서 업무 영역 쪽에 DB와 파일 관리하는 기능, 솔루션 영역에 DB와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뮬레이터 부분인데요. 시뮬레이터는 개발자 편의성 제공을 위한 기능으로 API 테스트에 필요한 환경 정보, 그리고 유형별 샘플 전문, 그리고 정보 등을 관리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사전 테스트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즉 시뮬레이터 관리 기능, API 테스트 데이터 관리, 즉 요청과 응답 전문, 그 다음에 정상과 오류 전문 관리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테스트에 대한 시뮬레이터 기능을 보유해서 인증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그 거래에 대한 테스트 환경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일단 가능해야 되고 API 테스트에 대한 이력 관리 및 결과 조회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틱스 부분인데요. 애널리틱스는 축적된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모니터링, 각종 통계, 분석 등의 기능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 기능, 그리고 이제 장애 및 거래 오류 시 담당자 알림을 제공하는 노티피케이션 기능, 그리고 외부 분석 툴이나 DW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비즈니스 허브 구성 요소들이 갖춰야 될 필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충족하는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동기 방식 업무 처리 활용을 통해서 신속한 응답 보장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기능. 네 번째로 신속한 신규 비즈니스 전개로 확장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로 개발, 운영 환경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사용자 접근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별 권한을 구분해서 인증된 사용자만 메뉴를 접근하게 하는 등 시스템 보안성을 확립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전체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적용 방안입니다. 2절에서 말씀드렸던 채널 비즈니스 허브를 구성하는 기능 영역과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구축 이전 단계까지 적용 타스크에 대한 방법론을 정리한 예시로서 기능 영역에서는 첫 번째,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기능을 정의를 합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는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필요 기능에 대한 검토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 요건에 대한 상세화 및 추가 기능 요건을 정의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솔루션 평가 및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비스 영역에서는 핵심 후보 서비스를 식별 및 선정을 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정하는 방식은 이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혼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비스 분류 원칙을 정의를 하고 앞서 선정한 후보 서비스들을 그에 맞춰서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구조 및 구축 방안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서비스 정의서라든가 API 정의서와 같은 그러한 산출물들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 적용을 위한 기능 영역의 세부 흐름으로서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구성 요소 및 기본 필요 기능 외에 고객사별 별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1-2와 같이 추가 구성 요소 및 필요 기능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각 상용 솔루션에 대한 제공 기능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구축 기능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나 승인 과정 등 고객사별 서비스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비즈니스 허브를 구성하는 솔루션에 대한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서비스 표준 및 기능 요건, 관리 체계 정의의 예시입니다. 왼쪽은 서비스에 대한 표준 정의, 그리고 필요한 규격에 대한 사전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 체계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의, 서비스 활용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정의, 그리고 서비스 관리 체계에서 사용자의 역할 정의 및 권한 정의를 수행을 합니다. 솔루션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솔루션의 기능 목록 이외에도 솔루션 업체의 역량, 그리고 구축 효율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후보 솔루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평가 시에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술 평가 이외에 가격 및 비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채널 비즈니스 허브 적용을 위한 서비스 영역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후보 서비스 식별 및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선정 방식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의 경우에는 도메인 주도 방법론에서 이야기되는 이벤트 스토밍 방식처럼 업무 도메인별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필요 서비스를 정의하고 도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텀업 방식의 경우에는 현행 프로그램 목록, 인터페이스 목록 등을 분석해서 후보 서비스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탑다운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도출하는 경우 현행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모두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에 대한 분류 원칙을 정의를 하고 앞서 선정했던 후보 서비스들을 분류를 합니다. 또한 서비스 분류 시 예외사항이나 이슈사항도 함께 도출하여 고객사 상황에 맞는 서비스 분류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구조 정의 및 구축 방안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목록에 대한 공통 서비스, 그리고 업무 서비스에 대한 분류, 그리고 서비스 구현 대상 시스템과의 매칭 작업을 수행을 하고 또한 API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의 구조 및 연계 유형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핵심 후보 서비스 플로우라든가 서비스 정의서, API 목록, 그 다음에 API 서비스 구조 및 그 연계 방안에 대한 정리 내용들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그 후보 서비스에 대한 선정 및 도출을 위해 그 보험사의 에즈이즈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선정하고 도출해서 시스템별 대상 서비스에 대한 분류, 서비스별 원장과의 연관성, 연계 서비스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탑다운 방식의 서비스 도출 방식의 결과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고객사에서 수행했던 서비스 분류 원칙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분류 원칙은 저희가 총 8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는데요. 그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의 이벤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식별하고 원장 단위로 서비스를 식별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하나의 원장에 대해 조회성 업무와 처리성 업무가 있을 때 이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과적이라면 조회 서비스, 처리 서비스로 각각 분리를 합니다. 와 같이 총 8가지 원칙을 수립하였고 이 원칙은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기능 영역하고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비스 영역은 그 업무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공통 업무 기능들을 제공하는 공통 서비스와 업무 도메인별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업무 서비스로 세분화됩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목록들은 각 그 고객사의 업무 처리 상황이라든가 채널 비즈니스 업무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페이지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파일을 정의한 서비스 정의서, 그 다음에 API 정의서 예시인데요. 서비스에 대한 구성 및 연관 채널 정보, 그 다음에 주요 입력 데이터, 관련 원장,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정리한 서비스 정의서와 서비스를 구성하는 API에 대한 목록, 네이밍, 유형, 구성 및 데이터를 정리한 API 정의서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번 예시는 서비스 구조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서비스 연계 구조는 기본 API 방식, 즉 MSA 형태 구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방식과 두 번째, 기본 API와 내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 세 번째,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 네 번째 보셨던 것처럼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연계 방식, 그리고 컴포지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 MSA 서비스라든가 이런 외부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컴포지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개입이 돼서 어떤 워크플로우 기능처럼 단계별로 처리를 하거나 그 다음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후속 서비스로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 구성 및 기능,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채널 비즈니스 허브에 대해 요약 및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 아키텍처인 비즈니스 허브와의 비교를 잠깐 들어보겠는데요. 기존 비즈니스 허브의 경우에는 기관계 업무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채널 비즈니스 허브의 경우에는 채널 업무에 대한 기관계 분리, 그 다음에 원장을 포함한 비즈니스 업무 서비스에 대한 구현 및 수행이 특징입니다. 기술 요소도 SOA, BPM, XML, 웹 서비스와 같이 성능 이슈를 유발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MSA, JSON, RESTful, APIM 등 빠르고 가벼운 새로운 기술 요소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비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그 외 인프라 기술 요소도 많은 발전을 해서 특정 업무의 프로세스 통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비즈니스 허브 아키텍처가 발전하여 채널 업무에 대한 기관계 분리 및 기관계의 종속성을 줄인 채널 비즈니스 허브 아키텍처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채널 비즈니스 허브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기관계의 업무 서비스를 분리를 해서 채널 비즈니스 허브에 적용함으로 기관계와의 종속성을 줄이고 변경 요청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기존 기관계 이슈로 채널 서비스의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각각 개별 구현된 업무 기능을 공통 서비스로 구현해서 중복 개발, 중복 테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신규 채널 및 제휴 기간, 신규 상품 출시 시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차세대를 고려하신다면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조직, 역량, 그리고 개발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의사소통과 개발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발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TF팀, 애자일 조직 등 현업과 IT 인력이 서비스 단위로 구성되는 수평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개발 방식보다는 빠른 적용과 개선 반영을 위한 애자일 방법론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도출 및 식별 시 앞서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이벤트 스토밍을 활용한 업무 도메인 이벤트 프로세스 기반의 탑다운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 인터페이스 식별 및 현행 어플리케이션 목록 분석을 통한 버텀업 방식을 통해서 기존 업무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관리 체제의 구성은 필수입니다. 신규 채널이나 신상품 등 빠른 적용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아키텍처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금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오픈소스, MSA 등 새로운 아키텍처 적용 및 확산을 위해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비용 및 자원 효율성,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한 신규 인프라 아키텍처 적용에 대한 방향성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채널 비즈니스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